이 승려는 오직 손가락 하나로 전신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게를 들어본 적도, 단백질 쉐이크를 마셔본 적도, 보충제를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이 이 힘을 길렀습니다. 소림사 승려들이 근력을 키우는 방식은 현대의 훈련법과는 너무나 달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훈련이라고 인식조차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 무거운 무게, 보충제, 복잡한 훈련 계획, 그리고 최첨단 장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소림사 승려들은 1500년 넘게 오늘날에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형태의 근력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씬하고 거의 연약해 보입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친다면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300kg에 넘는 나무를 맨손으로 땅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손가락만으로 수천 개의 녹슨 못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조차 오늘날까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성과를 보여줍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해낸 것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린 그들이 알고 있었던 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당신이 예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현대 피트니스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학의 관점, 이것은 처음에는 전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능력들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근력 운동과 캘리스테닉스 맨몸 운동, 체중 훈련을 비교한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기초적인 움직임에서 두 방식 모두 거의 동일한 근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은 저항이 바벨에서 오는지 자기 체중에서 오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몸은 오직 한 가지에만 반응합니다. 시간에 따른 부하입니다. 소림사 승려들은 이미 1500년 전부터 이 원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연구 결과도 실험실도 과학적 용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신비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확인한 것과 동일한 생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적 훈련과의 차이점, 여기서 진정한 대조가 시작됩니다. 현대적 훈련이 개별 근육에 집중하는 반면 소림사 승려들은 완전히 다른 원칙을 따랐습니다. 보디빌더는 고립 운동을 합니다. 이두근을 위한 바이셉 컬, 허벅지를 위한 레그 익스텐션, 가슴을 위한 플라이, 각 근육을 개별적으로 자극합니다. 소림사 승려는 계통 시스템을 훈련합니다. 그가 나무를 당길 때 단 하나의 근육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 팔뚝, 팔, 어깨, 등, 코어, 다리, 심지어 발까지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단위로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훈련의 구조에 있습니다. 현대적인 프로그램은 세트와 횟수로 구성됩니다. 3세트 10회, 짧은 휴식, 순간적인 펌핑감과 느낌을 쫓습니다. 소림사 승려들은 분 단위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 단위로 훈련합니다. 그들은 몸이 버티지 못할 때까지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몇 년에 걸쳐 매일 동작을 반복합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적응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생활 방식과 식단, 또 다른 차이점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소림사 승려들은 단지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전체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발달시키는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으며 움직임, 규율, 그리고 반복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의 식단은 오늘날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도 보충제도 복잡한 식단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주로 찐 밀가루 빵, 많은 양의 채소, 그리고 차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순하고 꾸준하며 충분했습니다. 이런 겉보기에 단순한 식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힘을 길렀습니다. 이는 힘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매일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일 훈련량,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림사 승려들은 단지 정기적으로 훈련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주 7일, 휴식일도, 디로딩 기간도, 중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새벽 5시 30분경에 시작되어 저녁 종종 18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매일 12시간 이상의 부하가 가해짐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휴식은 점심 식사 후의 짧은 잠이었으며
이는 남은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보충하기에 딱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오직 힘에만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연성, 균형, 지구력, 통제력을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서 훈련했습니다. 신체는 적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변화였습니다. 훈련 2, 손가락으로 못 뽑기, 손가락 힘을 기르기 위해 소림사 승려들은 오늘날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나무판을 가져와 108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매일같이 손가락을 대고 그 못을 뽑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오직 엄지, 검지, 중지만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못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가 너무 쉬워지면 그들은 더 약한 손가락인 약지와 소지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마저 문제가 되지 않게 되면 못을 나무 속에 더 깊이 박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못에 물을 뿌려 의도적으로 녹슬게 만들었습니다. 녹은 못을 잡기 더 어렵게 만들고 거칠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물집이 생겼으며 모든 시도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숙련된 제자들은 1000개의 녹슨 못을 뽑는 수준까지 나아갔습니다. 스승들은 단 2손가락만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단 하나의 손가락으로 이것들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능력이 전투 기술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승려가 일단 한 번 움켜쥐면 결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훈련 1, 땅에서 나무 뽑기 젊은 승려가 소림새 도착하면 특이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배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베기 위해서도 오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땅에서 그 나무를 뽑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그는 그 나무 앞에 서서 팔로 감싸 안고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온몸에 긴장을 주고 밀고 당기며 저항에 맞서 싸웠습니다. 아무런 미동도 없이 몇 달이 흘렀습니다. 눈에 띄는 진전 없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승려가 강해지는 동안 나무도 자랐습니다. 저항은 딱 적절한 속도로 자동적으로 조절되며 더 커지고 무거워졌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나무 줄기를 떨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무십들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나뭇가지들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10년의 매일 같은 반복 끝에 그는 나무 전체를 땅에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 중 일부는 무게가 300kg이 넘었습니다. 어떤 장치도, 무게추도, 지름길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간, 반복, 그리고 인내뿐이었습니다. 통제의 궁극적 형태, 이 모든 방법은 결국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소림사 스승은 오직 손가락 하나로 전신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한팔 푸시업이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로서는 물구나무입니다. 입적하신 해등 하이동. 법사는 바로 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전신 몸무게가 거의 오직 한 지점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힘줄 뼈 그리고 결합 조직에 필요한 힘의 양은 우리가 보통 근력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이러한 힘은 단순히 근육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탱하는 신체 깊숙한 구조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주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반복을 통해 수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힘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림사 승려들은 겉보기에 평범해 보입니다. 날씬하고 가벼우며 거의 평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훈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입니다. 강해지기 위해 꼭 무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몸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가하는 어떤 부하에도 적응합니다. 그것이 바벨이든 매일 땅에서 뽑으려고 노력하는 나무든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현대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몇 주나 몇 달 단위로 생각합니다. 소림사 승려들은 몇 년, 몇십 년 단위로 생각합니다. 깊고 진정한 힘은 빠르게 생기지 않습니다. 층층이 쌓이듯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인내는 훈련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인내 그 자체가 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진전 없이 3년 동안 나무를 당기는 승려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힘줄, 뼈, 그리고 신경계 등
신체 깊숙이 자리 잡은 형태의 힘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힘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소림사 승려들은 예외적으로 강해지기 위해 무게 추도, 보충제도, 복잡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에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부하, 시간에 따른 점진적 과부하, 수년간의 인내. 그들은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들의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아닐 것입니다. 과학은 그것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그렇게 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는 세상에서 이 승려들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힘은 몇 주나 몇 달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